몸에 좋다는 비싼 보양식 다 챙겨 드셔도 매일 아침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신다면 오늘부터 밥상머리 순서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용하다는 산도라지나 비싼 상황버섯 달인물을 맹신하고 매일 억지로 챙겨 드시는 행동, 제발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건강해지려는 그 간절한 정성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당 수치를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오신 68세 김순옥 어르신의 흑빛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은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를 책상 위에 한가득 쏟아내셨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지인들과 산에서 직접 캐오셨다는 귀한 버섯 말린 것부터 홈쇼핑에서 큰맘 먹고 지르셨다는 값비싼 건강즙 세트까지 그야말로 작은 한약방 약재 창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이 쓴 약초들을 정성껏 다려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네 산악회까지 가입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가파른 산에 오르실 정도로 본인 건강 챙기는 데에는 동네에서 1등이셨던 분입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우리 순옥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100세까지 거뜬하게 살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셨다지요. 그런데 며칠 전 동네 내과에서 뽑은 피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어르신은 병원 복도에 털썩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혈당 조절의 성적표라고 부르는 당화 혈색소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8.1을 찍었고 심장을 쥐어짜는 수축기 혈압은 150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당장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은 푸석푸석한 달덩이처럼 부어 있었고 저녁만 되면 양쪽 종아리가 땡땡하게 팽창해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살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종에 시달리셨습니다. 밤에는 또 어떠셨을까요? 소변이 마려워 자다 깨달을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반복하시느라 만성 피로에 짓눌려 일상생활조차 버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남들 다 먹는 달콤한 과일이나 밀가루빵도 독하게 다 끊고 쓴 약초물만 주야장천 마셨는데 대체 제 몸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무서운 당뇨와 고혈압이 한꺼번에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뼈저리게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데 건강검진 수치는 자꾸만 엉망이 되어가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답답하시지요. 이건 단순히 김순옥 어르신 혼자만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개인적인 체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3명이 당뇨라는 무서운 적과 매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더욱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라는 불청객을 동시에 몸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혈관 속에 설탕물이 끈적하게 흐르는 당뇨와 혈관벽을 쉴 새 없이 강하게 때리는 고혈압이 한 사람의 몸속에서 만나면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그 압력과 염증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 툭 터지거나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2가지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위험이 자그마치 4배나 폭증하게 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시한폭탄을 매일 안고 사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자꾸만 비싼 약초를 구하러 다니시고 옆집 아줌마가 좋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에 귀한 생활비를 털어 지갑을 여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에 이 무서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영원히 멈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스위치가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희귀한 보약도 아니고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외국산 열매도 절대 아닙니다. 동네 재래시장에 가면 단돈 몇천 원에 검은 봉지 한가득 담아주는 아주 친숙하고 흔한 초록색 채소 하나가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절망하시던 68세 김순옥 어르신도 다른 약초는 다 끊고 오직 이 채소를 매 끼니 식사 전에 딱 반 개씩 챙겨 드신 것만으로 꽉 막혀있던 건강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흔해 빠진 채소가 무엇이길래 의사들도 잡기 힘들어하는 두 가지 무서운 병을 동시에 잠재우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똑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요리하고 언제 먹어야 내 몸의 혈관을 살리는 진짜 명약으로 탈바꿈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밥상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명쾌한 해결책이 기대되시고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의학 지혜를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일 밥상부터 바꿔보시겠다는 굳은 결심을 담아 댓글창에 실천 이 두 글자를 꾹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든든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식사를 하시기 정확히 15분 전에 껍질을 절대 깎지 않은 생오이 반 개를 무조건 먼저 씹어 드셔야 합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무조건 오이부터 집어 드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왜 이 흔한 초록색 채소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위장이라는 뱃속 도로 위에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과속 방지턱을 미리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 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을 훌쩍 넘고 어르신들이 출출할 때 드시는 떡이나 빵은 80에서 90을 가볍게 돌파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관 속으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이의 혈당 지수는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안전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오이는 전체 성분의 95%가 깨끗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은 공간은 끈적하고 질긴 식이섬유로 꽉 차 있습니다. 밥을 먹기 15분 전에 이 오이 반 개가 우리 위장과 소장에 먼저 도착하면 뱃속 벽 전체에 아주 촘촘하고 두꺼운 스펀지 방어막을 쫙 깔아두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흡수되려고 할 때 이 식이섬유 스펀지가 당분을 꽉 움켜쥐고 천천히 아주 느리게 혈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오르던 혈당이 오이 덕분에 완만한 산책로처럼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혈압은 또 어떻게 잡아줄까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수 중 하나가 바로 혈관벽을 짓누르는 나트륨, 즉 짠맛 성분입니다. 오이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피 속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팽창시키는 밉상, 나트륨들의 멱살을 잡고 소변으로 사정없이 끌고 나가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퉁퉁 부어오르던 다리의 붓기가 싹 빠지고 터질 듯 높았던 혈압 수치가 얌전하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는 무조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오이의 초록색 껍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K를 비롯해 몸의 염증을 끄는 항산화 물질과 진짜배기 식이섬유의 80% 이상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농약이 걱정된다고 혹은 씹기 질기다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얀 알맹이만 드신다면 그것은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초물에 뽀득뽀득 잘 씻어서 거친 껍질까지 오독오독 씹어 드셔야만 진짜 명약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처방입니다. 식전 오이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 한 큰술을 그 위에 뿌리거나 살짝 찍어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생오이만 씹어 드시는 것보다 식초를 곁들이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 굳이 시큼한 식초를 곁들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 성분이 위장의 문을 굳게 닫아주는 강력한 시간지연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는 적당히 소화를 시킨 뒤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초산 성분이 위장에 들어가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위장의 배출 속도를 의도적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니 장에서 당분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속도 역시 극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사에 식초 한 스푼을 곁들였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뾰족하게 치솟는 그 무서운 봉우리가 무려 30%나 뭉툭하게 깎여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의 식이섬유 방어막에 식초의 시간지연 스위치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의 혈관은 밥을 먹어도 철통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혈당과 혈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값비싼 보약을 찾아 헤매실 필요 없이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놀라운 오이와 식초의 궁합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신 공유 버튼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무너져가는 혈관을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세 번째 핵심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상에 앉으셨을 때 젓가락이 향하는 순서를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으로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순서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순서가 곧 우리 몸의 혈당 방어선을 두껍게 구축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뱃속에서 아주 끈적하고 튼튼한 젤리 형태의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살이 찌고 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인 밥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이 거대한 방어막에 갇혀서 소화액과 만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지연됩니다. 미국 코넬 의과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이렇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치솟는 최고점이 무려 44%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 44%라는 수치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아주 강력한 당뇨약 하나를 추가로 드신 것과 맞먹는 엄청난 방어력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반찬 먼저 집어먹는 행동 하나로 평생 먹어야 할 약을 줄일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독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치명적인 섭취 함정 3가지를 모르신다면 차라리 이 밥상머리 습관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첫 번째 섭취 함정입니다.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밤 시간에는 절대로 오늘 배운 이 채소를 입에 대지 마십시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저는 이 채소의 수분이 95%이고 짠맛을 배출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이 성분들이 붓기를 빼주고 혈관을 청소하는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에 강력한 이뇨작용이 몸속에서 켜지면 우리 몸은 쉴 새 없이 방광으로 소변을 꽉꽉 밀어냅니다. 결국 곤히 주무시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 억지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즉, 피 속의 당분을 청소하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고장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겠다고 늦은 밤에 챙겨 드신 반찬 한 조각이 오히려 다음날 혈당을 미친 듯이 널뛰게 만드는 최악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밤 8시 이후에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섭취 함정입니다. 생당근과 이 초록색 채소를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윙윙 갈아 드시는 행동은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도 맑게 해주는 건강 주스를 만든다며 이 2가지를 섞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생당근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무서운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의 역할은 바로 비타민 C를 산화시켜서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날것의 상태로 만나면 소중한 혈관 보호 성분들이 우리 장에 흡수되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굳이 함께 드시고 싶다면 당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유의 효소 작용을 없애시거나 믹서기 안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두 방울 꼭 떨어뜨려 주셔야 귀한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식단법을 무작정 따라하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초록색 껍질에 가득한 비타민 K는 튼튼한 혈관을 만드는 좋은 성분이지만 피를 계속 묽게 유지해야 하는 와파린 복용자들에게는 약효를 정면으로 방해하여 혈관 속에 피덩어리를 만들 위험이 큽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분들은 쏟아져 들어온 칼륨을 몸 밖으로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멋대로 불규칙하게 뛰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오거나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실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한계와 상태를 정확히 하는 것이 모든 건강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3가지 함정을 정확히 머릿속에 넣으셨으니 이제 안심하고 밥상머리 혈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필수 의학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병원 진료실에서도 미처 다 듣지 못하는 귀한 노후 건강 비법들을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이제 고개가 크게 끄덕여지실 겁니다.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럼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순옥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서 약속하시고 한 달째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하루 실천 시간표를 아낌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으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메마른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십시오. 시원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는 것은 자고 있던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혈압을 단숨에 치솟게 만드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아침 식사를 하시기 15분 전 어제 사다 둔 싱싱한 오이 반 개를 껍질째 썰어서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겁니다. 아침이라 속이 쓰리시다면 식초는 빼셔도 좋습니다. 본 식사에 들어가시면 나물 반찬부터 먼저 집어 드시고 그 다음 생선구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전 10시쯤 텔레비전을 보시다 입이 심심해지실 때가 오지요. 이때 떡이나 과자 대신 길게 썰어둔 채소 스틱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듬뿍 찍어 드셔보십시오. 요거트의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이섬유와 찰떡궁합을 이루어 장도 편안해지고 점심 식사 전 혈당도 꽉 잡아줍니다. 점심 식사 15분 전에는 식초 한 큰술과 참기름을 살짝 두른 초무침 한 접시를 먼저 비우십시오. 이 새콤달콤한 한 접시가 오후 내내 널뛰기 쉬운 혈당을 아주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달달한 믹스커피나 빵이 가장 땡기는 마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싱싱한 스틱에 100% 땅콩버터를 반 숟갈 정도 곁들여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땅콩버터의 착한 지방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저녁에 밥을 폭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마치시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앞서 귀가 따갑게 강조해드린 대로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딱 끊으셔야 새벽에 화장실 가는 일 없이 깊은 단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틀어 드시는 양은 1개에서 최대 2개까지만 드시는 것이 콩팥간과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알맞은 양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억울한 궁금증 3가지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위가 차가워서 생오이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딱 5초만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프라이팬에 대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중화되어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들기름에 볶으면 껍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쓴맛이 강하게 나는 꼭지 부분 2cm 정도는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이 몰려 있으니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혈압 약을 3알씩이나 챙겨 먹는데도 도무지 수치가 안 떨어지는데 이것도 밥상 순서로 고칠 수 있느냐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약을 3가지나 쓰는데도 혈압이 안 잡힌다면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 하고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거나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장기에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무작정 뿜어져 나오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는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거나 두근거리는 심방세동 역시 중풍을 일으키는 고혈압의 숨은 원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수면 다원 검사와 심전도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제일 먼저 받아보셔야 하는 아주 위험하고 긴급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밥상머리 수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번거로운 병원 피검사는 안 받아도 되느냐고 웃으며 물으시는데요.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은 약이 내 몸에서 더 잘 듣게 도와주는 강력한 지원군일 뿐 정밀한 의학적 진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다음 4가지 필수 검사를 챙기셔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내 혈관 속 성적표를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 검사는 6.5 밑으로 엄격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소변 미세 알부민뇨 검사로 콩팥이 소리 없이 굳어가는 초기 신호를 단번에 잡으시고, 안저 검사를 통해 눈 안쪽 미세 혈관이 터져서 시력을 잃기 전에 미리 철벽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 양옆을 지나는 굵은 혈관에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동맥 초음파까지 꼼꼼하게 받으셔야 완벽하게 1년 농사를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배운 이 든든한 하루 시간표와 건강 수칙들 듣고 보니 절대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마음 먹었을 때 당장 행동으로 옮기셔야 진짜 내 건강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키보드를 켜시고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단 2글자만 힘차게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을 남기신 다른 어르신들의 댓글에 훌륭하십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응원의 답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걷는 길보다 이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함께 가는 길이 100배, 1000배 훨씬 더 오래가고 든든한 법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참으로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은 제 진료실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던 68세 김순옥 어르신의 한 달 뒤 이야기로 아주 따뜻하게 맺음 지으려 합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흑빛 그늘이 싹 걷히고 혈색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돌고 계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어르신의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서 꽉 끼던 등산화가 이제는 헐렁해져서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오셨다며 제 앞에서 발을 굴러 보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새벽마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깊고 달콤한 단잠을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병원 검사 성적표도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8.1을 넘나들며 어르신의 애를 몹시 태우던 당화 혈색소는 7 초반으로 뚝 떨어져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150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던 무서운 수축기 혈압도 아주 얌전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아드리며 그동안 드시던 혈압약 3알 중 하나를 과감하게 절반 용량으로 줄이는 기분 좋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새로 나온 처방전을 받아 드신 어르신은 결국 참으셨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쓴 약초 물을 억지로 삼키고 험한 산을 타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매일 밤 자책하며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상머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이 다시 내 편이 되어 순통이 튀는 것 같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며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일은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를 사드신 것도 아니고 첩첩산 중에서 신비한 명약을 구하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제가 당부드린 대로 식사 15분 전에 껍질째 썬 오이 반 개를 씹어 드시고 식초를 곁들이고 젓가락이 가는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신 것이 전부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15분 전에는 무조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오이를 식초 1스푼과 함께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본 식사에 들어가면 채소부터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후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밥상 규칙이 위장과 소장에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방어막을 쳐서 폭주기관차처럼 치솟는 혈당과 혈관을 찢어지게 만드는 혈압을 동시에 잡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명약도 때와 상황을 철저히 가려야 합니다. 야간요를 부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30%나 악화시키는 저녁 8시 이후 섭취를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비타민C를 파괴하는 생당근과 함께 갈아 드시는 행동, 혈전을 유발하고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와파린 복용자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무분별한 섭취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을 3가지나 드셔도 혈압이 꿈쩍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음식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나 알도스테론증 같은 숨은 병을 찾는 병원 정밀 검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셋째, 밥상이 아무리 훌륭하게 바뀌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병원 검사를 거르시면 공든 답이 무너집니다. 당화혈색소, 소변 미세 알부민뇨, 안저검사, 경동맥 초음파, 이 4가지 필수 검사는 내 소중한 콩팥이 굳어가고 시력을 잃고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과 정확한 의학적 검진이 반드시 2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완벽한 노후 건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의사로서 꼭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 환자분들을 뵈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늙어서 아픈 건 당연한 거라며 그 고통을 홀로 꾹꾹 참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밤마다 다리가 터질 듯이 붓고 숨이 차서 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걱정, 자식들 걱정에 그저 한숨만 내쉬십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무조건 아픔을 참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진짜로 바라는 것은 아픔을 숨기고 조용히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웃으시며 하루라도 더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주시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일이야말로 늙어가는 부모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수칙들을 내일부터 당장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내일 아침 밥상에 초록색 오이